자, 지금부터 유형 정리할 텐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말이 좀 길어요. 말이 길고 뭐 한 페이지는 담을 수가 없고. 자,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그림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런 문제를 읽을 때 이 지문을 다 읽어야 되나? 라고 궁금해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줘요. 잘 보시면 유형의 맵이에요. 이 등비급수의 가장 큰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초항값 구하는 거랑 공비값 구하는 거. 근데 문제의 지문을 보면 이런 식의 문장이 떠 있다. 그리고 밑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나와 있죠. 예. 밑에는 그림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는 첫 번째 쭈얼쭈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배경이라고 해줘요. 여기는 배경. 그 첫 번째 배경에서는 뭐 한다?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을 보기. 예, 그림을 먼저 딱 보시고 아 이게 어떠어떠한 그림이구나. 다만 그림이 간단하게 디자인만 나와 있을 뿐 어떤 수치나 성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배경에 있는 수치오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림에 입력하기. 자, 여기까지를 하는 게 우리가 이 배경의 역할의 끝이에요. 이렇게 배경 상황을 설명해 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줄 때 뭐뭐뭐뭐뭐뭐를 S1이라 하자를 현재 우리가 알고는 A형 현재 기본적으로 S1이라 쉽게 말해서 A1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설명합시다. 이렇게 A1이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이 바로 특정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를 바로 특정 상황이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특정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한다? 바로 초항값을 구하는 거야. A1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철저하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도형을 통해서 바로 길이, 넓이, 각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도형을 통해서 초항값을 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뭐뭐뭐뭐뭐를 A2라고 하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A2라 하자. 자, 근데 이 과정엔 비밀이 있어. 사실은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공비를 구하나? 라고 하실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죠. 이 설명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세 번째는 공비 구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만약에 그림을 봤는데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존재한다면 그림 존재 이게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의 내부에 두 번째 그림이 존재하는 거야. 이럴 때는 뭐 한다? 문장 읽기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문장 읽기 필요 없음. 왜냐? 두 번째 그림이 첫 번째 내부 안에 그 첫 번째 값을 구하는 과정 안에 두 번째 값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그림 밖에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봤는데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없어. 맞아. 그러면 이거 외부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문장을 읽어야 되는 게 필수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신경 써서 문제를 풀 때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있을 때는 이 A2라고 하는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닮은 비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쉽게 해서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읽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그림을 봤는데 첫 번째 그림의 외부에 생겼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읽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뭐뭐뭐를 현재 보면 상대방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을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여기까지 이제 공비를 구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설명을 한번 보면 풀이법을 설명해 준다면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뭐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왜 이거는 등비급수인데 시그마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비급수인데 시그마가 없느냐?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그림 안에 세 번째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S2 그러면 A1과 A2가 합쳐진 거, S3 그러면 A1, A2, A3가 합쳐진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단독형이 있고 또 하나는 분열형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단독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림에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한 개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등비급수할 때는 항을 펼쳐주세요 라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분열형은 처음에는 몇 개였어? 한 개였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개수가 2배로 뻥 튀어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작아지면서 2A2 그 다음에는 얼마 나와? 2의 제곱에 A3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반복되더라 라고 하는 걸 분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어떻다고? 높다고. 왜냐면 개수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Yes. 그럼 양이 적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도형 자체가 복잡하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여기는 개수가 너무 많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훨씬 더 이 위에 있는 것에 비하면 선생님 좀 과장되게 하면 한 4분의 1 정도로 난이도가 축소가 된다. 난이도는 쉽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난이도는 어렵다, 난이도는 쉽다. 자, 그리고 현재 여기서는 공비 구하기 할 때 공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지만 항을 펼쳤어야 되니까 A1에서 A2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공비는 바로 도형의 공비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면 길이, 넓이면 넓이, 해당하는 길이 또는 넓이에 대한 비율값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비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A1에서 A2 가는 게 아니고 A1에서 2A2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앞에 1이 있단 말이야. 한 개가 두 개로. 그래서 공비는 개수에 대한 비율, 개수의 공비에다가 곱하기 도형의 공비를 가져와야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몇 배가 됐어? 개수는 2배가 됐어. 그럼 2 곱하기 도형의 공비. 그래서 길이나 넓이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공비를 가져와서 2개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점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중에서 아마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는 기본 도형이니까 42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 매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뭐 한다? A1 구하기 라고 하면 여기다 기하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으로 길이, 넓이, 각도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비 구하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풀이 과정이 이게 2개로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러면 공비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라? 같은 모양의 그림을, 같은 모양 그림 2개를 비교하기라고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비를 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초항을 구하는 과정, 이렇게 2개씩을 따로따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쉽게 이 등비급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두 번째 영상은 짧게 현재 유형의 맵으로 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요거 잘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맞춰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문풀 1번부터 차례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금 교재에다가 옮겨 적으면서 현재 이 내용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